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누런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아빠 딸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걸 꼭 읽어봐야 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챕터 1. 김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죠.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그럭저럭 괜찮은 월급을 받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딸 지수였습니다. 23살의 지수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 앞에 도착하면 지수는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키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토록 따르고 좋아해주는 딸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아빠 바라기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빠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았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다른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다닐 때도 꼭 아빠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지수의 말에 민주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그렇게 좋아? 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지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빠랑은 말도 안 섞는다고 할 때도 지수는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한테만 의지하면 나중에 시집가서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아내 현숙도 그런 부녀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수가 당신 정말 좋아하네요. 저보다 당신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현숙이 웃으며 말하면 민주는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제일이지.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정말로 아빠가 세상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민준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돌아와 지수의 밝은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힘들었어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민주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딸 손이 아까워서 어떻게 시켜. 그럼 제가 차라도 끓여 드릴게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나다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니.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이는 지수를 보면 민주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겠지. 그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더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지수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챕터 2. 그날도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현숙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들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수는 식탁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아빠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의 말에 현숙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해?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신문이 살짝 떨렸습니다. 현숙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조금 불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민준은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그게 언제부터 사귄 거야? 지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후배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 마음이 생겨서.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현숙은 그런 남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남편도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현숙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수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축하해, 지수야. 그 사람 언제 한번 데려와. 우리도 봐야지.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아빠도 꼭 만나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빠가 우리 사위 될 사람 안 볼 수가 있나. 하지만 그의 손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지수는 신이 나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지수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숙은 맞장구를 쳐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민주는 대부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현숙이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준은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도 막상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 현숙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수는 행복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다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따라 한 대 피우고 싶어졌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이제 정말 내 곁을 떠나는구나. 민준의 머릿속에는 지수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유치원에 갈 때 울먹이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커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중학교 때 키가 훌쩍 크더니 어느새 자기 어깨까지 오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니. 민주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 건 아버지로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전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베란다 문이 열리며 현숙이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요. 추운데 들어와요. 민주는 담배를 끄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네.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 현숙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여전히 당신 딸이에요. 결혼한다고 아빠를 안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은 몰랐어. 현숙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지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한지도. 하지만 그 이유를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현숙도 알 수 없었습니다. 챕터 3. 결혼이 결정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수는 예비 신부로서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받는 혼전 건강검진은 필수였고 지수는 예비 신랑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별것 아닌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지수는 혼자 병원을 찾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혈액형이 O형이시네요. 지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O형이에요. 의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모님 혈액형도 아시나요? 지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O형이시고 엄마가 B형이세요. 왜요?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혈액형을 물어본 걸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계속 그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혈액형이 왜 중요한 걸까? 궁금해진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혈액형, 자녀 혈액형, 유전.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글을 읽는 순간 지수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B형 또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가능한 혈액형은 O형과 B형뿐입니다. 지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자신은 분명 O형인데. 아빠는 O형이고 엄마는 B형인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고. 지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혈액형 유전 법칙, 멘델의 법칙, ABO식 혈액형. 모든 자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절대로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내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그래, 그게 분명해. 지수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 현숙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혈액형. B형 맞죠? 현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왜? 지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O형이시죠?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데? 지수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O형인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현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그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제가 O형이에요? O형이랑 B형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수 없다는데요. 현숙은 창백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야. 그게. 현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뭔가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다는 것을. 엄마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세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지만 모르고 있는 것은 더 무서웠습니다. 현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앉아. 얘기할 게 있어. 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앉았고 현숙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숙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사실은. 현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현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숙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저 엄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친엄마가 따로 있어. 그분이 너를 낳았고 나한테 너를 부탁하고 돌아가셨어. 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의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니. 그럼 자신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챕터 4.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어디 계세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수야. 그분은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널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사고가 났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였어.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거네요. 목소리도 따뜻함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현숙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진짜 제 아빠가 아닌 거예요. 현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조금 복잡한 문제야. 지수는 현숙의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엄마 제발 다 말해주세요. 저한테 숨기지 말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현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내 친엄마 이름은 서연이었어. 이서연. 그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었지.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친구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밝고 따뜻하고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20살 때 사랑에 빠졌어. 정말 깊은 사랑이었어. 그 남자도 서연이를 너무 사랑했고. 지수는 숨을 죽이고 현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제 친아빠예요.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남자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어. 너무 어리다고 아직 대학생인데 무슨 결혼이냐고. 결국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 남자는 군대에 갔고 서연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제가 태어난 것도 모르는 거네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미 헤어진 마당에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대. 그래서 혼자 너를 낳았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서연이는 이미 위중한 상태였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현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날의 병실 서연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현숙아,
부탁이야. 내 딸. 지수를 부탁해. 서연은 간신히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 제발. 우리 지수 좀 잘 키워줘. 현숙은 그때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이제 마지막 부탁이야. 지수를 사랑해줘. 친딸처럼 사랑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키워줘. 지수 아빠 곁에서. 현숙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네가 임신한 것도 모르잖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분명 지수를 사랑해 줄 거야. 비록 진실을 모르더라도.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숙의 손을 꽉 쥐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부탁해. 현숙아. 그리고 사흘 후 서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숙은 갓난아기 지수를 안고 장례식장에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친을 잃은 슬픔, 어린 생명을 떠안게 된 부담감, 그리고 서연이 남긴 마지막 말의 무게. 모든 것이 현숙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현숙은 한 남자를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서연이가 사랑했던 그 남자구나. 지수의 친아버지구나. 현숙은 망설였습니다. 가서 말해야 할까? 당신 딸입니다. 서연이가 당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을 보고 현숙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이 이야기까지 하면 그는 견딜 수 있을까? 현숙은 지수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키우자.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대로 이 아이를 내 딸처럼 키우자.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현숙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숙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엄마가, 아니 현숙이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게 아니라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친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김민준 아빠는? 제 친아빠와 무슨 관계예요? 현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지수야. 현숙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은 민준 본인이 알아야 했습니다. 챕터 5.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 서연,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친아버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현숙은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23년을 친딸처럼 키워준 것.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빠 민준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는 아빠를 보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내 친아빠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준 것이.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 물어봐도 돼요? 민주는 신문을 내리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때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요. 엄마 만나기 전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지수는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빠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있었어. 정말 오래전에.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20살 때였어.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여자애가 있었지. 이름은 서연이었어. 지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설마.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참 좋은 애였어. 밝고 따뜻하고 늘 웃고 있었지. 나는 정말 그 애를 사랑했어.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반대했어. 너무 어리다고 공부나 하라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나는 군대에 갔고 제대하고 나서 서연이를 찾아갔어.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 지수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그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서라도 서연이랑 함께 있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그 애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엄마 서연이 사랑했던 그 남자. 그런데 아빠는 모르는구나. 서연이 임신했던 것도 아이를 낳았던 것도.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앞에 앉아 있다는 것도. 지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봤어?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결혼을 앞두니까 아빠 얘기가 궁금해서요. 아빠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도 했을 텐데 그런 게 궁금했어요.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이제 결혼도 하고.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바로 서연 엄마의 딸이게요. 아빠 친딸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숙의 말대로라면 아빠는 서연의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정말 자신이 아빠의 친딸일까요? 지수는 다시 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니 현숙.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민준 아빠가 제 친아버지 맞죠? 현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현숙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민준 아빠가 내 친아버지야. 지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아빠한테도 숨긴 거예요?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가 원하지 않았어.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했어. 네가 그 사람 곁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현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민준 씨를 찾아갔어. 서연이 장례식 이후에. 그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나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했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혼도 계획된 거였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서연이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수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내 딸처럼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지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 너무 많은 거짓말.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현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20여 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현숙이. 그리고 친엄마 서연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죽는 순간까지 아빠를 생각했던 서연이. 지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현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해, 지수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민준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 사람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아빠가 손을 잡아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와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아빠는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빠는 23년 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는 알았습니다. 아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서연의 딸이라는 것을,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그것이 서연 엄마에 대한 예의이고 아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6. 지수는 현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서연 엄마 사진이나 물건 있으면 보여주세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남긴 거야. 너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야.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눈망울, 따뜻한 미소. 지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게 제 엄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수줍게 웃고 있는 남자. 지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아빠였습니다. 김민준 아빠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어. 엄마는 네가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 하지만 엄마는 너와 함께 있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엄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람에게 내 존재를 말하지 못했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사람은 꼭 성공할 사람이야. 행복해질 사람이야.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이. 지수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넌 이미 많이 자랐을 거야.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만 분명 누군가 너를 사랑하며 키웠을 거야.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네가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나를 우리를 사랑했어. 다만 시간이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야.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 곁에 있어줘. 그게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이니까. 사랑해, 지수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숙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짜 모녀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서연의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아빠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리기로. 그것이 서연 엄마가 원했던 일이고 아빠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아빠, 사실 저 아빠 친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믿을까?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현숙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현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해. 서연이의 편지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 혹시 자신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빠는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편지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말하리라. 23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아빠가 서연을 사랑했다는 것, 서연이 아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지수는 아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말할 거예요, 아빠. 모든 것을. 식사를 마치고 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지수는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민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자신과 서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지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 현숙에게 들은 진실, 서연이 자신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남긴 편지.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서연 엄마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빠 딸이기도 해요. 친딸이에요.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아빠 친딸이에요. 서연 엄마가 아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이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만약 그랬다면. 지수는 서연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글씨, 서연의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몰랐어. 너 혼자 그렇게 힘들었는데. 민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아빠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하지만 이미 23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와 딸. 챕터 7.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수야, 너는 정말 내 딸이라는 거니? 진짜 내 피를 나눈 딸?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 아빠 친딸 맞아요. 민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섞여 있었습니다. 혼란도 죄책감도 감사함도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빠였구나. 23년 동안 몰랐구나. 민주는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지수도 아빠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빠는 몰랐잖아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지수는 아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민주는 천천히 지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보니 서연을 닮았습니다. 그 밝은 눈망울, 따뜻한 미소. 어떻게 이제야 알았을까? 어떻게 23년 동안 몰랐을까? 민주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를 많이 닮았구나. 정말 똑같아. 지수는 물었습니다. 아빠는 서연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엄마도 아빠를 정말 사랑했대요.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아. 그 애가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다 견뎌냈겠지. 민주는 서연의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현숙을 찾았습니다. 현숙은 부엌 입구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요?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이렇게 오래 숨긴 거요?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당신 곁에 지수가 있을 수 있게. 비록 진실을 숨긴 채로지만.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요. 결혼한 것도 계획된 거였소?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서연이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나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수를 내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지수가 나섰습니다. 아빠,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어요. 항상 친딸처럼 대해줬어요. 민주는 딸을 보고 다시 현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할 수 없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수는 나는 내 딸을 영영 모르고 살았겠지. 당신 덕분에 나는 지수와 함께 23년을 살았소. 비록 진실을 모른 채였지만 그래도 함께였소. 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가 바로 지수였다는 것, 23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자신이 지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왜 지수가 자신을 그렇게 따랐는지. 비는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몰랐어도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민주는 다시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서연이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낳게 해주지 못해서. 지수는 황급히 아빠를 일으켰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민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진실을 알았든 몰랐든 너는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지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동안. 현숙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고마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줘서. 현숙은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감사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니?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정대로 해요. 아빠가 제 손 잡고 버진로드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친아빠로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 해줄게.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23년 동안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내일은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민주는 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서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모든 걸 알았어. 지수가 우리 딸이라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몰랐어.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수를 남겨줘서. 덕분에 나는 23년 동안 행복했어. 내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지수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이제야 알았어. 지수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내가 남긴 선물이었구나. 민주는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수 잘 키웠어. 아니, 앞으로도 잘 지켜줄게. 내가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해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우리 지수는 정말 잘 자랐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민주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자신과 지수를. 그리고 아마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챕터 8.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빛나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현숙이 뒤에서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수야. 지수는 거울 속의 현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지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자신의 엄마였으니까요. 23년을 함께한 엄마였으니까요.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민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고 진짜이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의 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네가 아빠를 살게 해줬어. 민준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잃고 나서 아빠는 정말 힘들었어.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았지. 그런데 네가 있었어. 네가 웃어주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아빠가 견딜 수 있었어. 지수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요, 아빠. 저도 아빠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빠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비됐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런데 잠깐만요. 지수는 부케 옆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요, 서연 엄마.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울 때가 아니라 웃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딸과 함께 복도로 나섰습니다. 버진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딸의 팔을 꽉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수는 아빠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버진로드를 걷는 내내 민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등교를 했을 때.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행복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신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숙 옆에 앉았습니다. 현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도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딸을 바라봤습니다. 주례가 진행되고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담배도 필요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올라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요. 민주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올라왔어? 피로연 중이잖아. 지수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찾으러요. 아빠가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냥 좀 생각 정리하고 있었어. 지수는 아빠 옆에 섰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를 키운 거? 민주는 깜짝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후회를 해?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실을 모르고 23년을 사셨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았든 몰랐든 나는 똑같이 너를 사랑했을 거야. 아니, 어쩌면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네가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야.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행복의 눈물이에요, 아빠.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아빠가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서연 엄마가 저를 낳아줘서. 민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운 건 아빠야. 네가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네가 아빠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로연이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와 딸만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거죠?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시집 갔다고 아빠 안 찾아오면 안 돼. 지수도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매주 올 거예요. 아빠랑 엄마 보러.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신랑이 웃으며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한 번 더 아빠를 돌아봤습니다. 민준도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거라. 행복해라. 민준의 입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랑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현숙이 옆으로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민준은 현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피로 연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서연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우리 딸. 정말 잘 자랐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23년의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딸이었습니다.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이 어쩌면 서연이 하늘에서 준비해준 선물이었기에. 결혼식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약속대로 매주 집에 들렀습니다. 신혼인데도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요. 딸이면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을래요. 민주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엄마 이름으로요. 그래야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민준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지수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두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아빠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지수를 낳아줘서. 우리 딸로 남겨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민준아. 나도 행복해.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사랑은 계속된다고. 서연의 사랑이 지수로 이어졌듯이.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